1015 대책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1015 대책. 자, 이재명 정부에서 1015 대책,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상승, 뭐 시장 신뢰 흔들린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5 대책이 어떤 거였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뉴스, 지금 TV만 틀면은, 뉴스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5 대책은, 서울 수도권에 집 사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더 이상 집 사지 마. 실거주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볼 거야. 관청에 허가가 없으면은 서울 수도권에는 집을 사지 마. 이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울 전 지역, 강남 3구와 그 용산구는, 4개구는 원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 토기과열지구이고, 조정지역이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했어요.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런 거였죠.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이 정도가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최외곽인 노도강, 근관구, 노원, 도봉, 강북, 구로, 금천, 관악까지도 몽땅 다 지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플러스 조정지역, 플러스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분당에 있는 성남, 그죠? 성남에 보면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그 3개구도 전부 다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와 투기과열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서울에 붙어있는 과천, 광명, 하남 다 묶어버렸습니다. 경부라인을 따라서 분당에서 경부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수원, 권성구를 제외하고 다 묶어버렸습니다. 용인, 수지 묶어버렸습니다. 빠진 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제 화성동탄은 빠져 있어요. 누굽니까? 젊은 국회의원 한 명 있죠, 그죠? 개혁신당 대표가 그 지역구에 동탄에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이준석 의원이 있는 그 동탄은 안 묶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안양 쪽에도, 안양은 동안구와 만안구가 있는데 만안구는 안 묶었고 동안구, 거기는 안양 평촌이거든요. 평촌 신도시, 거기도 묶어버렸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우리 수도권에서 투자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셔라 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어디인가? 일산 신도시는 다 살아남았어요. 인천 살아남았습니다. 부천 살아남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삼본이나 이런 데 말할 것도 그건 다 살아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 외곽에 있는 구리, 의정부, 남양주, 이런 데는 다 살아남았어요. 최외곽, 인천 포함해서 최외곽만, 규제로 안 묶고, 웬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는 다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전체와 경기도 웬만한 곳은 모두 투기과열, 조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상황이었고요. 정말 이번에 정부의 15 조치는 정말 강력한 대책입니다. 언젠가는 서울 전체가 다 토지거래,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때릴 거라고는 저도 예상 못 했거든요. 어쨌거나 정말 상당합니다. 이 여파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당연히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을 끼든 아끼든 상관없이. 이 앞에 나온 대책은 뭐였습니까? 이 앞에 나온 대책은 대출을 끼는 경우에, 6억이지만은 대출을 끼는 경우에는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때는.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세를 끼고는 매수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당이라든지, 뭐, 용인수지라든지, 뭐, 수원이라든지, 예, 전부 다. 경부라인 축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는 갭 투자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은, 그, 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니까는, 전세를 끼고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집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예, 마포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입자가 들어 살고 있어요. 세입자 만기가 한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은 20억인데, 세입자가 10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10억만 주면은, 그걸 갖다가 세를 끼고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를 끼고 있는 매물은 매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매물도 확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매수를 해라고 토지거래 허가를 옮겼기 때문에 매수세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급감해서 상승 동력이 꺾이게 되는 그러한 초강력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그런 겁니다.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는 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초강력 대책을 내놨을까? 크게 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의도는 서울 수도권 집값의 폭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서울 수도권 집값의 폭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그 좁은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집값 폭등은 자기 정권의 명운과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들이죠. 현재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그냥 두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이 되었겠죠. 시중에 지금 유동성은 늘고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는 점점 내려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팩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팩트라는 거죠. 유동성은 늘고 있고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금리는 내려가는 이 세 가지는 팩트예요. 집값이 떨어질 요인은 안 보이고 올라갈 요인밖에 안 보이니까 일단 거래부터 틀어막아서 거래를 멈춰서 집값 상승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서울 수도권으로 쏠리는 유동성을 최대한 막아서 초과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두 번째 의도, 첫 번째 의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 집값 폭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하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의도는, 예,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꽁꽁 묶어버린 이유는,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놀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라. 여기서 놀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라.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어디로 돌릴 것인가? 자, 이들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어디로 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서 물길을 터줘야 되겠죠. 유동성을 주식으로 엄청 돌리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코스피 4천이 바로 턱 밑에 와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 유동성들이 모두 주식으로만 갈까요? 아니죠. 모두 주식으로 갈 수가 없겠죠. 주식으로 가는 그 유동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동성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은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산, 대구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하고 서울, 강남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부산, 뭐 대구, 뭐 진주, 뭐 거제, 김해 얘들이 폭등하는 게 정권에 부담스러울까요? 서울, 강남이 폭등하는 게 정권에 부담스러울까요?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주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유동성은 지방으로 좀 몰려가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속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된다면은 서울만 오르는 양극화도 극복하고, 예, 지방 부동산도 활성화되어서 지방 경기도 살리는, 예,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게 정부의 노림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가? 결과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당장은 서울 수도권은 거래 절벽에 들어서면서 당분간은 관망세, 보합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왜? 폭락이 나올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
어딜 봐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관망세와 보합세는 이어지지 않겠는가? 왜? 거래가 절벽이기 때문에, 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실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서울에 혹은 경기도 뭐 분당에 거주를 해야 할 실거주는 계속 그 서울 쪽으로의 진입을 시도를 하겠죠. 뭐 토지거래 허가를 하더라도, 예,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면은, 그거는 허가를 해주니까,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은, 그거는 허가를 해주니까, 실거주할 수요들은 끊임없이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을 계속 트라이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거든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 가수요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투자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실수요는 계속 출하할 것이다. 그런데 이 투자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자 수요는. 자, 서울 전 지역을 조정과 투기 관리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현재 지금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한 채가 있는데, 혹은 뭐 분당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 해요. 자, 이건 투자 수요죠, 그죠? 투자 수요입니다. 이런 투자 수요는 지금 서울에 집을 산다고 한다면은, 예, 서울 전 지역이 다 규제를 묶였기 때문에 당장 취득세만 해도 8%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 취득세만 해도 286, 1억 6천이에요. 게다가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어요. 모두 내 돈이 다 필요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추가 매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에, 예, 추가로 지금 투자 수요가 추가로 매수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크게 저는 세 가지의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서울 중하급지 서울이 아니죠. 수도권 중하급지 비규제 지역으로 갈 것 같다. 어디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뭐 부천, 화성 동탄, 평택, 구리, 남양주, 일산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카드가 그런 카드고, 자, 두 번째 카드는, 야, 부동산 어렵다. 주식 할란다. 주식이나 할란다. 주식으로 가는 투자 수요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 그러면은 규제 없는 지방으로 가자. 뭐 부산 대구 뭐 아직 오른 것도 하나도 없다는데 부산 대구로 가서, 예, 거기에 뭐 똘똘한 하나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거기는 그 조정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집이 한 채 있는데 한 채를 더 산다고 해도, 예, 주유세 중과도 없으니까 뭐 10억짜리 사도 3.3%면은 뭐 3,300만 원입니까? 3,300만 원 내면 되니까 주식세. 여기는 그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10.15 대책을 보고, 아유, 저런다고 서울 투자자들이 부산 오겠어? 부산 안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서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서울은 중급지까지 되게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정말 단기간에 되게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투자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다른 선택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내 집이 한 채 있고 한 채를 더 살려고 고민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저 같으면은, 예, 지방광역시의 상급지를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